대표적인 건 아무래도 레코드가 되겠고요. 빈티지 프라모델이라든지 옛날 서적들, 뭔가를 표현하고 발산해야 되는 사람들은 내가 받아들인 게 있어야지 밖으로 내뱉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물건을 사고 찾고 모으는 과정들은 제가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물과 존재는 돌아갈 곳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힘들고 지칠 때 돌아갈 곳, 내 한 몸뚱이 누일 곳,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저한테는 어느 정도 그런 역할을 또 해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재민이고요. 그래픽 디자이너고 새 고양이의 아빠고 또 수집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집은 중구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거실하고 제가 임의로 서재라고 부르고 있는 방하고 침실,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갖고 있는 물건들을 최대한 얇고 넓게 배치할 수 있으면서 구조적으로는 고양이들에게도 재미와 본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벽선반과 바 구조,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해서 입주를 했습니다. 고양이들이 저를 아침에 깨우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에 아침 인사를 하고 간식부터 주는 것 같아요. 밥 주고, 주말에는 청소도 하고 택배 온 레코드도 들어보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집에서 작업은 웬만하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원칙이고요. 일과 일 바깥의 삶이 분리되기를 바라는 편이에요. 되도록이면 일을 집으로 가져오진 않긴 하지만 그냥 캐주얼한 분위기에서 세워라 내워라 하는 분위기로 주로 하는 종류의 일을 집에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수집을 한다라고 거창하게 표현을 굳이 하고 싶진 않은데요. 대표적인 건 아무래도 레코드가 되겠고요. 쇼와시대 빈티지 프라모델이라든지 옛날 서적들, 디자이너건 글을 쓰는 사람이건 뭔가를 표현하고 발산해야 되는 사람들은 내가 받아들인 게 있어야지 밖으로 내뱉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물건을 사고 찾고 모으는 과정들은 제가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내는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시각적인 결과들도 소위 말하는 근본을 찾아서 올라가다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 즐겨 읽고 보고 그런 것들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저를 이을 수 있는 단서가 되는 물건들, 그게 뭐든지 레코드든 만화책이든 그런 것들은 제가 자꾸 사서 집에 옆에 두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디지털 매체를 거치면서 색인이라든지 검색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잖아요. 아무리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매체라고 하더라도 제 나름대로의 접근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갖고 있는 레코드들 중에 한 60-70%는 모던 재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일 큰 장애는 모던 재즈를 위주로 할애를 했고요. 그 안에서는 알파벳과 색인을 제가 만들어서 꽂아놨어요. 그게 없으면은 뭔가를 꺼내서 들으려고 할 때 되게 막연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는 크게는 상위 뎁스는 장르, 하위 뎁스는 알파벳 색인, 이런 방식으로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마찬가지일 텐데, 이거를 내가 샀는지 사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갖고 있는지 아닌지 불분명한 아이템들이 있어요. 항상 보통 레코드를 듣는 분들은 디스콕스라는 사이트에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버전별로 기록해 놓고 그런 방식도 많이 이용을 하시고요. 카탈로그가 명백한 예를 들어 블루노트라든지 이런 경우는 구글 스프레드시트 같은 거 많이 이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를 향유하고 내 물건들을 관리하고 할 때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때가 있습니다. 일단 음악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럿이서 함께 즐기기 위한 음악이 있는 것 같고요. 오롯이 혼자 즐기기 위한 종류의 음악이 있는 것 같거든요. 또 음악을 감상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 있잖아요. 되게 엄청난 장비를 엄청난 공간에서 즐기시는 그런 분들이 이제 부러울 때도 있는데, 음반이라는 알맹이가 있는 거고 그거를 재생시켜주는 어떤 장치라는 게 또 있는 건데, 저는 좀 더 알맹이 컨텐츠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건 아무래도 제 환경 때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테이블에서도 생활기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생활감, 얘가 언제 이 음반을 사서 언제 처음 집에서 재생했고 이런 것들이 내 기억에 남아 있고 내 자신의 기준으로서 맞추고 향유할 수 있는 종류의 음악 감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에 제가 갖고 있는 레코드나 물건들은 다 저한테는 어떤 징표들이거든요. 어떤 건 할아버지 유품이고 어떤 건 친구가 생일 선물로 준 거고 그런 기억들이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되도록이면은 수납하지 않고 얕고 넓게 펼쳐두는 거를 좋아하고요. 그냥 순간순간 문득 시선이 닿는 곳에서 불현듯 떠오르는 기억이나 감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생각해내고 그러는 에너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원래 여기는 그냥 레코드를 보관하고 음악 듣는 용도로 계획했던 방이었어요. 그런데 해가 잘 드는 계절이 되니까 거실로 나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간혹 급한 일을 데스크탑으로 해야 되거나 책상 위에서 해야 되는 일들 그런 것들을 할 때 들어오는 방인 것 같습니다. 저 본업은 그래픽 디자이너고요. 스튜디오 F&T라는 회사에서 파트너들이랑 같이 여러 가지 디자인 업무들을 맡고 있고요. 현대백화점을 위한 브랜딩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왔었고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JTBC, 삼성전자, 갤럭시워치, 국제아트페어, 키아프, 제가 좋아하는 서울 레코드페어,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별도로 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음반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벌써 17년이 넘었더라고요. 굉장히 급격하게 17년이라는 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긴 시간인 것 같거든요. 그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저는 사실 일을 견뎌내야 되는 무언가로 사실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고 그러고 싶지도 않고요. 까다로운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환경에 잘 적응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의 덕목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을 오래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물과 존재는 돌아갈 곳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건을 썼으면 충전을 해야 되듯이 저도 제가 있어야 될 곳으로 돌아와서 저희 고양이들도 돌보고 그냥 뭐 테이블도 훔치고 청소기도 돌리고 그런 어떤 일상적인 것들을 느긋하게 움직이면서 그냥 그런 것들 아닐까 싶어요. 누가 그런 얘기를 어디서 한 걸 들었거든요. 고양이들이 가만히 식빵 굽는 자세로 있는 것들이 무슨 과학적인 근거는 없겠지만 공간의 에너지를 정화시키고 그런 기능을 한다? 뭐 그런 얘기를 어디서 흘려들었는데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저한테는 어느 정도 그런 역할을 또 해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힘들고 지칠 때 돌아갈 곳, 내 한 몸뚱이 누일 곳 그런 의미만으로도 집이란 곳은 그 사람의 어떤 활동의 근간이 되어주는 뭐 약간 뻔한 말이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집은 마땅히 되돌아가야 할 곳 정도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